이재명 후보가 여성 부분에서 좀 더 따뜻한 후보,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보,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보, 그리고 여성들이 이 세상의 주체로 잘 설 수 있게 해줄 후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에서 여성 유권자가 2,200만입니다. 여성표가 이번에는 승리를 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여성 후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인기가 많지는 않으세요. 이재명 후보가 여성 부분에서 좀 더 따뜻한 후보,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보,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후보, 그리고 여성들이 이 세상의 주체로 잘 설 수 있게 해줄 후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든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판세로는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재창출 요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리한 여건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왔던 정부의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그리고 또 그 민주 진영의 아주 최전선에 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서민들을 대변할 사람, 그리고 일을 가장 진취적으로 잘해오고 성과가 높은 사람, 이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정부는 정말 새로운 정부다, 이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것과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바라는 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세균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만큼 서민이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경우에도 어려운 고등학교를 가서 편입까지 하면서 빵을 팔아서 생계를 벌었던 사람. 그러니까 살아온 바닥이 정말 서민이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소외된 계층을 보도만 안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좋아했던 게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인가 이쪽 성형을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성형병원에 들어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작 CCTV를 열었더니 거기서 한 바켓스가 넘는 피를 쏟은 흔적들이 다 나오고 주변에서 거의 방치하는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수술실에 CCTV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할 때는 이 CCTV를 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고 저희들에게 친절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저거 비슷한 건 법 만들고 정책 만드는 게 비슷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언론을 딱 보니까요, 입법 천사 서영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에서 나온 이름이냐면요, 태완이법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항산 테러를 당했던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한 50일을 목이 타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희한한 건 범인을 못 잡아요. 당시에 CCTV도 없고 뭐 이러면서 범인을 못 찾게 되니까 이 엄마 아빠 가슴에는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울부짖는 이야기가 TV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한 드라마를 보듯이 울고 지나가다가 나는 국회의원이지, 내가 법사위원이지, 저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돕던 또 다른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일일이 손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울산에서,
구미에서, 대구에서 사실 너무 제가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을 만났고 제가 따뜻하게 법원에서 위로해 드렸어요. 대구 법원 그 국정감사 가서 거기서 제가 이분들 이야기 좀 들어줘서 한 번 더 재수사를 해달라. 재수사는 법원에서 명하는 거거든요. 예, 국정감사에서 이게 재정신청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하지 못한 거를 법원에서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요청했는데 법원이 들어줄 것처럼 많이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끝내는 법으로 만듭시다. 근데 살인범의 공소시효는 법관들에게는 법의 안정성상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개 법을 다 봤는데요. 공소시효를 다 없앴어요. 대한민국만 공소시효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끝내는 그 태완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릴 때. 그래서 언론이 막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근데 그 아기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가 더 이상은 태완이와 같은 아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된 태완이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미혼부의 아기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이법. 어린 시절 아기를 버리고 간 부모가 아기의 목숨값을 받으러 옵니다.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아직 법무부가 구하라법은 입법 예고를 하는 성과를 갖고 왔고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고요. 지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 1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법, 그게 4.3 특별법, 여순 특별법입니다. 여순 무장 봉기 이러던 건데 아닙니다. 여순에 있던 민간인들이 우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년 만에 경찰들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 자치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을 거듭나라. 자치경찰법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민주항쟁 관련한 법안도 통과시켰고요. 국가가 저질렀던 과거의 나쁜 행동, 국민에 대한 행동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법안의 성과입니다. 저는 중랑구에서만 51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히려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왔고요. 아버님부터 저희 왕손자까지 4대가 살고 있고요. 저희 존재 자체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그러면 옛날에는 중랑천, 더러운 하천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중랑천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름이 그래서 가운데중 물결랑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흐르는 강, 한강 빼고 제일 큰 강이 중랑강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산이 용마산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산이 병풍처럼 있고 서쪽에는 중랑천이 흐르죠.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과거로 치면 왕이 나는 동네이죠. 어떻든 중랑구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름도 짓고 전설도 만들고 그리고 중랑구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중랑구에서 초등학교는 보내는데 중학교 되면 이사 갑니다. 노원, 강남, 광진 이쪽으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 딸을 제가 다 거기서 키워보면서 방법들을 알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좋게 해드릴 테니까요. 선생님은 애들을 예뻐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중랑구 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PC를 하면 더 빠를 수 있게 와이파이 존까지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오케스트라 팀도 만들고 과학실 다 만들어서 학교 안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딱 2개가 있습니다. 해원여고 면목고등학교라고 둘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 안에는 뭘 만들어놨냐면 논설교사팀을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다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역량을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집보다 화장실이 더 좋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만큼 좋습니다. 해원여고 화장실 앞에서도 테이프 커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화장실에서도 테이프 커팅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학교를 싹 바꿔놨는데 여기에 예산을 따다 주면서 엄마들에게 그 준비를 하라 그런 거죠. 중랑구의 도서관은요. 바닥에 불이 들어옵니다. 난방이 들어와서 누워서 책 보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쬐는 채광이 좋은 곳에서 계단에서 소파에서 그리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미디어 촬영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중랑구에 있으면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사 오는 거죠. 그래서 중랑구의 공교육 만족도가 서울 25개 중에서 원래 19등 이랬었거든요. 저희 공교육 만족도가 서울에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육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뭐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죠. 서울시가 그걸 평가했는데요. 서울에서 3등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설이 짱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한테 어느 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느 학교요 그래. 그래서 왜 거기를 가고 싶지 그러면 급식이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실도 교대로 다녀봅니다. 그래서 가서 먹어보고 부족할 땐 또 도와주고. 그래서 중랑구의 교육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말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랑구가 달라졌어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통도 좋아졌고요. 저희가 용마 산이 있는데 그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데 뭐 1, 2분이면 가고요. 구리 뭐 이런 데는 금방 가고요. 하남 이런 데 금방 가고요. 사통팔달의 교통이 됐고요. 저희가 상봉역이 저희를 같이 품고 있는데요. 상봉역에는 KTX가 들어왔고요. 춘천까지 가는 IT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전철, 청량리에서부터 망우, 신내까지 쫙 있는 면목선이라고 하는 그 경전철이 지금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조 원대 경전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재건축 지도가 쫙 바뀌어서 재건축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재개발로 국가가 선정한 재개발 지역만 6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벌써 한 3분의 2가 동의서를 받은 곳은 이제 재개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서울시가 공모하는 곳이 3-4군데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의 거대한 흐름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구민회관, 주민센터, 그리고 이제 임대아파트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가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완전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700호 정도의 재건축이 들어오는데 분양아파트만 350채가 들어오죠. 질 좋은 분양아파트 그리고 청년들이 오는 임대아파트는 평수를 좀 높고 질 좋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자랑할 거리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랑천이 있다고 했는데 중랑천이 그렇게 예쁩니다. 고수부지에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50m 레인이 있는 곳은 잠실 그 종합체육관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그 중랑구 고수부지에 그 50m짜리 레인 노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워터파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전거길, 족구장, 풋살구장 그리고 거기에 반려공원이라고 해서 반려견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반려 쉼터가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용마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산에는 저 데크길이 장장 6km입니다. 전동 일체어가 도로에서 오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충전하는 곳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어른들은 신선처럼 바둑을 두고 있고요. 지역 주민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저 둘레길은 병원 6개 짓는 것만큼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예산을 받아와서 만든 길인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서영교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제가 유방암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요.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없어졌대요. 그게 제가 의원님이 만들어준 저 길을 계속 걷고 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 그래 자연의 피톤치드가 어쩌면 몸에 있는 균을 없앴을지 몰라. 저 산은 그대로 있는데 저 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데크길을
나는 놨을 뿐인데 저 산까지 야무지게 모든 주민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강남에 있는 할머니들이 차 타고 옵니다. 하얀 깃발 들고 내려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저기 가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중랑구는 예산이 재정 자립도는 뒤에서 한 3등인가 그렇거든요. 예산을 확보한 돈은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6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요. 변화 발전시키고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